여러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영상 내용들이 자동차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의료 외적인 부분까지 섣불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모두에게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그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본분으로 돌아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정석적인 의학적인 지식, 정보 전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통사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죠.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나서 정말 힘드시죠?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항상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들 이 영상 한 편으로 완전히 종결 정리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영상 보시다 보면 후유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일상복귀 가능하실 테니까 저랑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교통사고 후유증 왜 더 아픈가? 둘째, 치료시간, 치료기간 얼마나 걸리나? 셋째, 왜 교통사고 다음날 더 아플까? 넷째, 자동차 속도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다섯 번째,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생기나요? 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도 뇌진탕인가요? 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구성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통사고 치료 고민에 대해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후유증 왜 아프고 잘 안 나을까요? 교통사고의 특징, 외상이 없거나 타박상 정도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도 특별히 밖에서 봤을 때 이렇다 할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있다. 이게 많은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사고가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 아픈 것은 큰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우리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는 2톤이다 보니까 낮은 속도에서 충돌한 거라도 실제로는 10km, 20km 정도 속도가 꽤나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격량이 상당하겠는데?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만 척추 및 관절 통증이 심하고 오래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어 있다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증상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 후유증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세 손상, 이건 쉽게 말해서 아파트 철골이 완전 부실 공사된 상태에서 지진 한번 나니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교통사고 후유증일수록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 상태를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힘줄, 인대의 만성적인 손상이 고정 상태가 되어버리고 심하면은 만성통증이라는 상태, 통증을 느끼는 방식이 변해서 뭘 해도 잘 안 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정말 초기에 만성 통증화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교통사고 후유증, 미국 의사협회에서 각 질병, 손상, 상해 상태마다 치료 기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치료 판정을 받는지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보통 80%, 90%, 95%의 환자, 사람들이 낫는 정도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바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4주면 80% 환자분들, 경상사고 환자면은 거의 후유증 없이 좋아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잘 안 낫는 소수 퍼센트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통증일수록 치료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아요. 3개월, 6개월 이 정도가 돼도 이게 나을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차대인 사고로 쇄골골절이 났다거나 아니면 어깨 쪽 치으셔서 관절 와순에 파열 같은 상황이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사고 후 시간이 갈수록 치료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사고 초기에는 매일 치료받을 수 있지만 3주만 지나도 주 4회, 그 다음에 10주 지나면은 주 3회, 2회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잘 낫는 사람들 위주로만 제도가 짜여있지 않나, 만성적으로 아플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적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침 맞는 건 어떻게 보면 바늘을 막 몸에 꽂는 거고 그렇게 막 좋은 경험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픈 걸 나으려고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3주 지나면은
뭐 주 3회, 11주 지나면은 뭐 2회,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괜찮은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초기에 기회를 줄 때 제발 잘 치료를 받아라는 겁니다. 초기에 정말 매일 나와서 잘 치료받으면은 후유증, 만성 통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줄겠죠. 그런데 내가 운이 없는 5%에 속해서 6개월이 돼도 계속 아픈데 치료 제한으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 상황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 왜 사고 난 다음 날부터 아플까?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사고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몰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사실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일종의 전쟁에 나간 병사들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육이 손상해서 몸을 보호를 하려고 굉장히 근육 긴장도 심한 상태고요. 나의 집중 관심사, 주의력이 사고 관련 처리, 이 문제들에 돌려져 있기 때문에 정작 내 몸 통증에 대해서는 사고 초기에는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 자고 근육 긴장이 풀리고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은 그때부터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게 점점 특정 부위로 고정이 되는 상황,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의 패턴입니다. 뭐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전쟁이 났을 때면 전쟁이 나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는 경미한 버전의 트라우마 상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난 분들이 차만 봐도 놀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 교통사고, 후유증. 세 번째, 차는 그냥 콩 하고 박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서 미식축구 선수가 뛰어와서 여러분하고 부딪히면 엄청 아프겠죠? 뭐 사람이 100kg, 뭐 운동량이 뭐 10이다 이러면은 뭐 한 1000. 근데 뭐 차는 뭐 2톤에 뭐 속도는 15km 이러면 운동량 뭐 한 3만 이렇게 됩니다. 충격량이 거의 한 30배 요 정도 되죠. 물론 여러분은 차 안에 있기에 차가 뭐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 주지만 여러분도 그 충격의 일부는 결국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타고는 막 예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긴장도 하고 몸도 좀 보호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게 되니까 훨씬 더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때 뭐 뒤에서 박아서 머리나 목이 많이 흔들리게 됐다. 그러면 척추 관절도 삐끗하고 염증도 생기고 기존에 디스크가 숨어있던 분들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때 충격이 심했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흔들려서 뇌진탕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교통사고, 후유증. 네 번째,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생기나 엄청 아픈데요. 이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제 경험상 많지는 않은데 체중이 평균 이상인 분들에서 의외로 사고 후에 디스크가 심해졌다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T2 영상에서 하얗게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 디스크에 수분이 남아있고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에 터졌다, 하고 나서 터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미 디스크가 심한 압박을 막 받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이 뭐 결정타를 날린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우선 동네 병원에서 MRI를 통해서 디스크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대학병원 교수님에게 교통사고와 디스크 발생 간의 관련성을 입증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많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디스크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꼭 주치의의 진료를 따라서 권유를 혹은 의뢰를 받아서 MRI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고 난 이후 며칠은 괜찮다가 점점 척추 주변에 침을 맞으면서 이게 좀 아픈데? 뭔가 좀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정말 힘들다, 침 맞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엄살이 아니라 실제 이 경우 MRI를 찍어보시면은 몰랐던 디스크가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요. 무증상성의 디스크였는데 사고로 좀 충격이 가해지면서 좀 급성의 염증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신경 자극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차 안에 있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충격이 더해져서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된다거나 우리 발목 뼈끼리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거나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사고로 더 악화되면서 증상으로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 다섯 번째, 머리를 부딪힌 건 아닌데 뇌진탕 증상이 있어요. 이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보통 사고 시에 뭐 정황 아니면 뭐 문이나 창문, 시트에 뭐 머리를 부딪혔다거나 머리가 많이 흔들렸다거나 뭐 어지럽거나 구역감이 있거나 뭐 메스꺼움이 있다, 뭐 이런 증상들을 진료 때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만 보면은 뭐 메스꺼움이라거나 뭐 구역감이 사고 직후 나타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나도 계속되고 뭐 그 외 증상들 뭐 불안, 우울, 기억력 감퇴, 뭐 정신없다,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 좀 굉장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진탕은 뭐 다시 말해서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맞은 부위가 뭐 붓고 멍들고 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뇌진탕은 머리, 뇌에 그런 손상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눈으로만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미세하게 뇌 전체가 충격을 받아서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몸에는 자기 회복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치료할 필요가 있죠. 중추신경계니까요. 이때 가급적 한약도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처방들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장기적으로 치매, 우울, 불안,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연구에 따라서는 50% 이상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상성 뇌손상도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에서 파병이 갔던 분들, 참전 용사분들, 베테랑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결국 심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분들이 겪는 상태를 이것저것 겪는 것이 교통사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진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한 글까지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 정리가 다 되기 전에 보너스로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정말 어혈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미세 손상 때문이지 어혈이라는 거는 그냥 염증이 발생한 부위면은 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관에 경련이 생기거나 혈구의 모양이 찌그러진다거나 주변 혈관에 순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들, 특별한 현상들이 아니라 이름이 어혈이라 붙여져서 그렇지 그냥 염증의 한 가지 특징들입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한약을 드릴 때 거의 한 90%는 당기수산이라는 한약을 드릴 거예요. 이 한약 대부분에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당기수산에는 소목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통사고 후유증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 난 후에 안 아프다고 그냥 쉬지 마시고 1차적으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나온TV 정창훈 원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